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의도 사랑방을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쭉 세상에 있기만 하다가 사랑방은 보통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 유근일 주필이 한번 오셨고, 또 이재명이 잡는 데 앞장하는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김사랑 씨, 예. 뭐 이런 양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모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냥 손바닥에 놓고 알고 있는 한성천 전 중앙선거위원회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빠삭하게 지금 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선생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출신입니다. 예, 예. 부산 출신이신데 우선 자기 이력을 좀 소개하십시오. 아, 언제 예. 들어가시고? 저는 1954년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중앙선거위원회 언제? 중앙선관위는 제가 원래 우체국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늘면서 개편되면서 그때 전출을 갔습니다. 87년 12월 1일자로 중앙선관위 갔고, 그다음 2007년 11월 16일자로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그 부정선거 투쟁을 하다가 중앙선관위에서 그 저를 징계 파면을 시켰지요. 2007년까지 근무했군요. 예, 예. 언제 들어갔어요? 87년 12월 1일 날. 그러니까 20년간 근무했습니다. 20년 근무하다가 2007년 11월 16일, 예, 16일 날. 그 노조위원장에서 쫓겨나고 예, 중앙선관위에서 예, 쫓겨나서 그 후에 꾸준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해서 예, 특히 예. 그 핵심이 되는 선거 문제의 그 선명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제가 오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온갖 일을 별거 다 하셨네. 예, 끊김이 없이 계속 제가 투쟁을 하고 지금까지 왔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한성천 씨의 발언을 아마 이봉규 TV나 등등에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방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 선거는 부정선거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노무현 그다음에 뭐 이명박 뭐 쭉 나오는 그 과정을 하나씩 마디를 끊어가지고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원래 이제 이 부정선거는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원래 지방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2002년도입니다. 시도지사 선거에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전북 측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거 뭡니까? 홈표, 해킹 조작 증거인 홈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래가지고, 그해 6월 13일 날 선거 끝나고 8월 1일 날 평가를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질문. 예.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홈표 얘기. 예, 홈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홈표가 뭐냐 하면은, 1번 표가 2번, 3번, 4번 표 쪽, 다른 후보표 쪽으로 들어가서 그 후보표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운영 프로그램에다가 조작을 해놓으면은 1번 표 10번째마다 3번으로 가라 하면 착실하게 가버립니다. 가서 3번 표로 계산합니다. 예. 입력을 하면 5표 하고 돈 들어가 5표. 운영 소수 프로그램을 건드리면 그렇게 해보는. 그게 홈표입니다. 홈표입니다. 그런데 또 무효표가 이제 홈표 종류가 또 있는데 무효표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번, 2번 표 후보자 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효표인 것처럼 또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것은 전자개표기 오류가 아니고 그 운용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갖다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컴퓨터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문제없이 조작할 수 있다. 개표도 이제
개표도 조작할 수 있고 지금 사전투표를 하니까 사전투표도 해커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집어넣을 수 있다. 할 수 있고 직원이 또 할 수 있죠.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면 살짝 하면 모르죠 또.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우선 만악의 근원이군요. 어? 아 그리고 저 3.15 부정선거가 60년 60년 3.15 부정선거가 네. 사전투표 그때 40%를 했습니다. 네. 그 개표장에 아니 60년도 4.19 때. 예, 4.19 때 4.19 사전투표? 혁명당의 3.15 부정선거가 사전투표가 40%를 했습니다. 아. 해가지고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려고 표를 보니까 네. 선거인 수보다 표가 많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많은 표를 끄집어내가 밖으로 유출하다가 발견돼가지고 부정선거의 불씨가 돼가지고 정규 붙어버린 거예요. 내부장관 할 때. 예, 그겁니다. 그런데 60년 후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딱 20년 예, 전산 조직으로 또 조작해서 조작을 입력할 수 있다. 것입니다. 예, 말씀 계속하세요. 예, 이제 그런데 2002년에 그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노무현이 당선됐는지. 2002년도에는 제가 이제 6월 지방선거를 보고 사실은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 안 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작되는 걸 보고 이거는 조작이 또 다시 드러나면 선거가 무효가 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위원장으로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 투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친구들 정보를 빼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미쳤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개표가 빨리 끝나고 정확하지가 그게 아니다. 해킹 조작을 당한다 하는데 근데 더 화가 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더 화가 나서 이제 투쟁을 더 격렬하게 했고 못한다. 나중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해킹 조작된 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선거 무효 선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럼 좋다 해보자. 해보고 나니까 한나라당에서 뭡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투표지 검증을 2003년 1월 27일 날 한 검증장에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 얘기하는 거죠? 예. 검증장에 가니까 저는 그 중앙선관위 그 뭡니까 피고 참관인으로 갔거든요. 저는 오전에는 안 봤습니다. 오후에 밤새도록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제 판사한테 이제 저 도와드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관여를 하면서 그 도와드리죠. 도와드리면서 표를 보니까 홈표가 나오는 거예요. 12표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딴 법원에 전 연락해가지고 표를 파악해봐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서울시만 71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바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찾아가지고 무효 선언하라고 투쟁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직권력으로 누지르고 막 억압을 해가 누질러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나면은 그 잠깐만요. 그 잠깐. 입증 방법. 예, 9. 이것도 띄워줘요. 여기 9로 쭉 올라가 있어. 쭉 더 올라가 있어. 더 올라가 있어. 올라가. 쭉 더 올려. 계속 올라가 있어. 예. 계속 올려버 있어요. 예, 스스로 옆으로 페이지를 보고 예. 그거 예, 63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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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63페이지. 예. 쭉 내려가 보였어요. 그럼 63페이지 나옵니다. 5페이지고 쭉 내려가시면 된다. 쭉 내려. 예, 쭉 내린다. 예. 한참 내려 보였어요. 더 내려 보였어요. 쭉 더 내려야 된다. 60, 61, 62, 63 나왔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리구나. 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62고 63만. 예.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왜 안 나오지?
많아서 그래. 그러면 이거 꺾고 있어. 내가 발언할게요. 네. 예, 그 당시에 진 자료가 좀 그거 되지 않아서 건데요. 그 당시에 그 1월 27일 날 그 법원에서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제가 중앙선관위에 그 요구를 했습니다. 80개 선관위 검증을 했거든요. 그 검증 조서를 달라.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이래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그 투표지 검증 조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2006년도 말경에 그 7개 선거관리위원회 그 검증조서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해 보니까 혼표하고 무효표가 310매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중앙선관위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저를 탄압하고 인것 탄압을 했으니까. 했더니 중앙선관위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부에서는 또 조금 투쟁을 하고 시끄러웠죠. 시끄러웠는데 그 증거가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 국정원에서 요번에 그 10월 10일 날 그 선관위 그 투표 개표 시스템 그거를 갖다 보도를 했었습니다. 제3차장이 발표했죠. 예. 그래 되니까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명확해졌습니다. 예. 명확히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예. 국가정보원 제3차장의 발표는 예. 이번에 그걸 직무 감찰을 해보니까 예. 그 시스템 자체에 누가 해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뭘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세히 누가 전문가가 보면 해킹을 하고 조작을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는데 선거 때 그 서버 시스템을 공개를 안 해주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못 하는데요. 그 제가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증거 아니습니까? 그 증거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그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증거 법원에서 나온 그 확인한 증거로서 사실은 부정선거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후보 2002년 때 노무현 후보는 누가 그 사람을 당선시키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정치인이 그 활동한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선관위 근무를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그때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해가지고 해킹 조작하도록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니까 해킹 조작한 자체가 나오면은 표가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냥 봐놓고 그냥 집어넣은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는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효에는 증거가 그 사전 해킹 증거가 나왔고요. 할 경우에 그 몇 가지 이거 되면 무효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개표에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예, 수개표가 빠졌습니다. 예. 전자개표기를만 돌려가지고 3시간 39분 만에 개표를 끝냈어요. 수개표를 하면은 7시간 반 걸립니다. 거기다가 거기 더해가지고 전자개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암만 짧아도 11시간 걸립니다. 그걸 3시간 39분 만에 했으니까 스스로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안 했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도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저 기계죠. 예. 근데 이 기계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부정선거 문제가 돼갖고 많이 문제가 됐죠. 예, 많이 그 문제가 됐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면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부정선거 말을 우리 단체가 계속 줄기차게 투쟁을 하니까 이 좋다고 홍보를 해가 거짓 홍보 선동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제가 중앙선관위 근무할 때 보면 후진국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조를 해주려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 받아가지고 원조를 좀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파는 거예요. 업자가 이제 전자개표기 같은 전산조기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이라크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그 뭡니까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고 그런데 이라크였죠. 그런데 저희 그 홈페이지를 이 사람들이 들어와 보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카페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투자하고 있고 전산 조직이 해킹되고 뭐 조작된다 있고 그게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보고 그 나라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인데 대사관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하러 온 민간인들이 그런 정보를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살펴보니까 막 해킹 나오고 조작 나오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정선거를 수출한 거예요. 그러고 또 AM이란 선거관리협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서 만들었습니다. AM.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전다 성공적으로 선거 관리가 잘 끝나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계다 하면서 우리를 탄압하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뿌리를. 그런데 다 실패했죠. 실패해버리고 대한민국 위상은 땅에 떨어졌죠.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노무현, 그때 노무현하고 이회창 후보가 붙었죠. 예, 이회창 후보가 붙었습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개인 경험이 그로부터 3년 전인 1999년에 제가 북한에 김대중의 밀서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돌아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돈 많이 주면 나중에 부메랑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에 청와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그때 이제 임동원 씨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테이크오버리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간 뭐 거기서 북한에서 뭐 공은 가수 뭐 인민 가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하게 대접을 해. 제가 수행원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수행원들은 니를 잘못하면 죽어 하고 내가 몇 번씩 경고를 했어요. 미인계가 막 판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놈들은 내가 수행원 했던 목사 하나하고 또 누구 하나 다 그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래요. 나하고는 연락 안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DJ한테 팽을 당했어요. 그럼 자네는 그거 하지 말고 국회 가서 일해. 그래서 제가 빠졌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이 노무현 후보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참 친했어요. 항상 어디 가면 이거 뭐 김경재 선배가 해야 할 텐데 제가 어쩌고 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그 무슨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다면. 그런데 갔다 온 후에 2002년 선거 직전에 북한에서 제가 만나서 토론을 했던 노동당의 부장급들 몇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은 오늘 여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많이 잊어먹고 한두 명 기억합니다만 그 북한에서 당신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한 번이면 나가시면 적어도 몇백만 표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어쩌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들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궁금증 아니 당신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아니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뭐 김 선생은 그때 날 김우정이라고 불러요. 김우정은 자유주의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겁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경선에서 연습 게임을 한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선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그 경선 때 나오는 박용진 의원 있죠. 정부 참신한 친구. 재선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대선이고 제가 그 예를 들면 박용진이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돈도 없고 한번 연습하겠다는 걸 제가 그만두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선관리위원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홍보위원장이었던 돌아가신 이제 조세형 선배가 의원이 왜 니 빠지냐 해보지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노무현에게 그렇게 북한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노무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꼭 자기 팔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명박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명박을 누가 지원한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정동영하고. 이제 이게 전산 조직을 이용한 데는 그 압도적인 차이 나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그 전산 조직을 갖다가 조작이 심하면은 개표장이 드러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3% 범위 내에는 조작을 하면은 3%? 예, 모릅니다. 예. 왜냐면 자세히 우리 확실합니다. 전산 조작을 3% 정도 내외에서 하면 개표장이 현재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잘 모르고 왜냐면 깐깐한 개표 사무원에 있으면 걸립니다. 그런데 밤 깊게 하기 때문에 졸려서 깐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개표에서 오류가 3%를 못 잡기 때문에 설정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만들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는 뭐 또 DJ도 얘기를 쓰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도 이명박을 은근히 지원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아니 어떻게 저겁니다. 그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하는데 당원 경선과 국민 경선을 했어요. 국민 경선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대부분 민주당 그 당 간부들이 나와가 국민 경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한나라당 경선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가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노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한나라당 할까지 두루두루 정치인들 많이 하니까 그래. 등을 치면서 일하면 안 된다. 이래 남은 정당에 그 경선하는데 와가지고 일하면 안 되지. 국민들을 갖다가 배반하는 거다. 그럼 이건 안 된다. 이랬더니 아이고 우리 지금 그 한 대표 같은 이 순진한 사람이 있어서 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한 대표처럼 그런 좋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내 팔을 끊어부어서 한 대표님 보는 앞에서 없습니다. 우리 여기 그거 좀 띄워줘요.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거 말고 맹박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맹박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다원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00표이고 저쪽 그 뭡니까 국민 경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그 2,000표를 얻었어요. 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500표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결정이 됐죠. 여기 잠깐만요. 우리 한성철 씨에게 좀 네거티브한 발언 내가 참고서 소개할게 여기. 저 사람은 항상 시원하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말을 정확하게 하는 얘기요. 거짓말 한다는 얘기를 하죠. 말을 딱 끊어서 얘기. 그래서 내가 가끔씩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하고 이명박 과정에서는 이명박이 워낙 압도적으로 위고 국민 경선과 이 과정에서 약간 제3의 세력이 개입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명박 쪽으로 안 갈 수가 없게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죠.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는 이 회창하고 붙었죠. 박근혜, 문재인하고 붙은. 이제 그것도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높았습니다. 당시에.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그 박근혜 후보를 그거 할 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 이 방송을 듣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정선거 시스템을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거법 조건이 있죠. 위반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요. 첫째.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개표 상황표라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에 그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날인을 안 했습니다.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였고 그 개표 참관 그건 지금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은 원칙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위반했어요? 어떻게 위반했냐면
개표 참관인들은 그 개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표 전부 다를 확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별로 멤버십이 중첩된 상태에서 그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여러 당이 똑같이 투입돼 가지고 예. 표를 하나 빠짐없이 다 참가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표장에 가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20줄, 30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1반, 2반, 3반, 4반 반이라 합니다. 개표 참관인 신고는 6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줄은 10줄, 20줄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6명 투입되고 나면 나머지 투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참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개표는 무효입니다. 개표 성립 조건 위반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런 사태. 예, 그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무효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선된 후보자 쪽에서는 굉장히 그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투표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참관인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참관인을 확보하고 참관 원칙을 지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무효다. 다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유럽 같은 데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참관인 일부가 그 참관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시켰습니다. 그게 그 원칙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둘이가 붙었는데 제가 이제 미리 질문을 하자면 윤석열 씨가 어쩐지 이 문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오해가 아니죠. 이제 오해가 아니고 진실한 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말도 안 해. 가타부타 말을 안 해. 이거 더더구나 이상해. 아니, 무슨 얘기냐. 전혀 선거 부정 없었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있었으니까 조사해라든지 말을 안 하면 안 들어버려. 그리고 괜히 그냥 카카오에 가서 김범수 같은 놈 잡아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것을 사실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배경에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저는 이거는 저걸 합니다. 추측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물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평검사에서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 수립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게? 예, 그렇게 올라간 처음입니다. 한 대통령 아래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인간의 정의상 정의에 이끌려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통 평상심입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누구 말대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들 또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끌린다는 입장 보통 사람들이 끌림을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런 호환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을 부정선거를 터뜨리면 내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다 구속되고 다 합니다. 그거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20년 동안 투쟁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필요 없다. 국가 질서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걸로 저는 분석합니다. 또 무슨 기사 있죠? 무슨 어디 부정선거 하는데 올라간 거? 이거 이건가? 이 기사. 이 기사는 요 사진이 나오네요. 예. 저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 박근혜 당선 무효 집회 접속이에요? 당선 무효 집회가 아니고 선거 무효 집회입니다. 제가 약간 잘못됐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여기 누굽니까? 송태경 씨라고 했어요. 송태경 씨. 서울시 의원을 했어요. 민주당 서울시의원. 그렇습니다. 그분인데 이 박근혜 때
제가 이제 부정선거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뭡니까 검찰 특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때 그 뭡니까 국정원에서 댓글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좌천됐죠. 좌천됐죠. 예, 이제 예, 그 특검을 팀을 해체하고 좌천되고 나서 그때 아까 올랐던 그 촬영한 겁니다. 이게 좌천되고 나서 그때 이날이 토요일 같아요. 쉬는 날 이제 올라와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쪼그리치 앉아가 이래 자세히 어찌나 열심히 우리 판넬을 전다 읽어보는지. 그때 이 현장 근처에 계셨어요? 저거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지금 대표니까 있으면서 제가 먼저 저 사람 사진 촬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알고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윤 검사님 전다현 씨가 고생 많으시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부정선거 투쟁하고 있는데 이게 밝혀지고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면서 하니까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진짜.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2번 만났어요. 이때 한 번 만나고. 이때 만나고 또 일주일 후인가 또 이 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또 와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다 하는 판대를 우리가 내용을 또 바꾸니까 바꾼 내용을 또 다 보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박영수 특검에 픽업됐죠. 예. 그 이후에 특검이 픽업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 중앙 뭡니까? 지검장. 예, 지검장이 되고 그때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되겠다 가지고 우리가 또 편지도 보내는 것 같아요.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좀 수사하고 좀 이런 거 해달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전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이제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 없다.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자유주의 우파 중에 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에서 이탈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내일 모레인가 10일 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규모 이제 항의 집회도 하고 또 11일 날은 또 광화문에서 뭐 자유통일당이 이제 주최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모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칫하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전국적인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전국의 주도권이 지금처럼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는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는 이재명 윤석열이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적어도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그리고 기계 문제, 컴퓨터 이런 기계 문제를 공병호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한번 들어가서 체크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개표하고 요 세 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데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요. 투표 개표 시스템 해킹이 멋대로 되고 전부 조작이 일어나고 다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도 언제든지 들락날락 이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면서 이거 선거법 개정해가 내년에 이상 없도록 해가지고 선거를 하세요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뭐 하면 쳐가 볼 적에는 이 시스템을 안 되니 제대로 바꿔가. 근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전혀 이상 없고요. 저거 뭡니까? 그 예산도 그 선거할 때마다 100억 정도 전략이 되고요. 국민들도 덜 고생하고 그 밤새도록 그 개표 방송하는 그게 없어집니다. 1시간만 개표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 제도를 말씀드릴게요. 투표소에서 유럽에서 하는 방식, 전생에서 하는 방식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거기서 바로 개표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 그 사전 투표 없애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개표 시간을 3시간만 더 연장하면 됩니다. 9시까지 하고 개표를 1시간만 하면 되니까 10시에 다 끝납니다. 당선인 결정하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지금 제안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제안하기 전에 그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 나갔다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이거를 그 내년 그 선거를 위해서 업무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소외해야 될 그 대표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개정 요구를 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일어났으니 국회 여당 야당 국정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해야 돼요. 이번에 잘 됐다. 누군가 고소를 해야죠. 많이 했어요. 고소를 했습니까? 그 강서구청장 그 선거 있잖아요. 그 선거 수업을 하든가 모든 거를 전다 압류해 와가지고 포렌식하고 그다음 사전투표자들이 다 나오죠. 사전투표자들을 실사를 하면 됩니다. 실사를 하면은 일체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찍줄 아는데 이름 나온 사람도 다 나옵니다. 다 확인이 돼 봅니다. 그래 확인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관위를 이제 적절하게 축소를 하든가 어떻게 그걸 해놓고 투표소 수개표와 투표 시간 3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폐지하면은 전혀 국민들 혼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행정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선관위에서 근무를 해봤고 또 그런 일에 개정하는데 또 제가 여러 단체들한테 가서 협조 요구도 해본 적도 있고 얼마든지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환영할 겁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그냥 육두문자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전자 개표에 대한 여론조사와 또 그 수치를 전부 따지는데 가장 선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병호 박사예요. 공병호에다가 또 저는 조슈아라는 젊은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 제 고향 후배인데 그 아주 천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애를 몇 명에다가 우리 한성천 같은 그 내부를 잘 아는 사람 몇 사람만 그 태스크포스 만들어갖고 그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체크할 필요 없지요. 그 투표소 수개표하면 최고 간단하고 정확하고 잡아먹고 또 그 주민들이 이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거 원래 뭐 투표소 수개표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개표 방식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투표소 수개표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밖에 지금 여기 전 세계에서 청가라는 거예요. 조작선관위 일당 공산당이 감시 사각지대에서 통과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통과리는 요즘 시대는 좀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했습니다. 오근호 동지가 그걸 공개했는데 아직 저는 중심 인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선거 때 누가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 투표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탁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실수로 넣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수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가 쭉 이제 돌아간 게 다 가잖아요. 근데 어느 쪽에 딱 갔어요. 갔는데 저거 그대로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었어. 딴 것이 갔어요.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근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투표일 경우에 이제 그 선거일 전에 이제 종료돼 가지고 선관위 창구에 보관을 합니다. 그제. 보관을 하면서는 특별히 은행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 보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10%도 있다는데 뭐. 선관위 보관을 왜 못 믿느냐?
2003년 1월 27일 투표지 검증할 적에 선관위에서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그 투표 보관함이라든가 처리한 실태를 보니까 제가 실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일 잘하는 일 발표에서는 일도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 투표지 관리가 엉망인 것을 저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이들 그다음부터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관리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그런 그 뭡니까 투표함이 있잖아요. 예. 그 우리 007 작전 같이 그래 하면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막는 것처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는 건 사전 투표를 폐지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 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법 자체가 오늘 다음 방송할 때 해드릴게요. 사전 투표 법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엉망입니다. 그걸 내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좀 나중에.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된 문제는 최근에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북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무총장을 들어갔어요. 네? 그 김용민. 김용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그냥 완전히 뒤집고 혁파하고 그냥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스타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못합니다. 조용해. 택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랬냐면은 검사 판사 출신들이요 선거법을 일단 몰라요. 잘 모른다. 선거의 세세한 세책이라든가 이거 몰라요. 규칙도 모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통괄적인 못하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 위에 상임위원이 있답니까? 조혜주 같은 사람. 김 뭡니까 그 김필곤 씨. 김필곤 상임위 계신데 그분도 법관 출신이다 말입니다. 모릅니다. 선거법 공부를 와가지고 1년 열심히 하고 뭐 2년 한다 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끌면서 조직을 갖다가 쇄신하면서 부정선거를 막으면서 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각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돼요. 사무총장 김용민 씨가 그래도 검사 몇 년 하고 하는 가락이 있는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냥 뻗어놓은 보릿자루로 가만히 앉아 있었겠느냐? 거기를 보니까 그 체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는 이거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집권당이 됐으니까 쟤들이 우리한테 협조해 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를 이걸 완전히 바꾸니보다는 또 자기의 개인적인 윤 후보 자신의 과거의 경력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요새 뭐 김포시의 편입이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해서 100석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일종의 경쟁적 그 어떤 공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거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상배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일단 부정선거가 터지면은 사실은 그런 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차리면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전부 단결해 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국민들이 당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당 만드는 움직임이 많아요. 아니 신당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해줘야 되고 국민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원로들이 모인 그런 신당들을 만들어지면은 국민들이 그 표를 다 모아버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표를 하나도 안 주면 그 정당은 끝나봅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정당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표를 아무리 찍는다고 해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기표 과정에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못한다. 90%가 그거 다 해보면은 그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떨려서. 떨려서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 몇 분쯤 했어요 지금? 40분? 15분, 20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질문을 좀 끊어가지고, 우리 한성전 위원장이 충분히 얘기 못한 대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거냐면, 원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요. 엊그제 이봉규 TBS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 또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대통령이 부정선거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를 한 걸로 생각하고 저를 이제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감시를 해보고 그 해본 경험도 없고 선관위만큼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절차를 위반하고 하면은 그거를 내부 우리 용어는 선거부정이라 합니다. 선거부정이 뭔가 하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부정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 사람 말을 못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적법 절차를 원칙을 위반하면은 바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 대통령이 당선되든 국회의원이 당선되든 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표를 따지는 것입니다. 절차가 위반됐으니까 그대로 무효입니다. 그다음 다시 선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에 무효된 선거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무효라고 선언 안 했잖아요. 그 중앙선관위 자체에서도 무효를 해야 하면은 되고 이제 법 절차를 거치면서 긴급하게 재판을 끝내면서 무효 선언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제 저질렀는데 적법 절차에 의한 원칙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시간만 지나면 끝나지.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이 선거법을 만들지에 고민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려 했는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는 150년 전에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150년 예. 전에. 선거가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저질렀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영국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진실은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 세계에 전부 파급이 되는 거예요. 150년 전이면 언젠가요? 지금 2020년이니까 1970년? 예, 1970년 1950년 정도. 예, 그때부터 이 영국에서 이제 이 정리가 되면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퍼져가지고 이제 이 절차를 지키는데 한국에서도 절차를 처음에 지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지켰어요. 16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이거 선거법이 걸레가 되고 내리막길 갔습니다. 이게 뭐 이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뭐 부정선거를 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이거 국정원에서 요번 나온 자료가 그렇다요. 부정선거를 하도록 해킹 조작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그런 선거 관리였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대통령 아니 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알립니다. 국민 여러분 협조를 부탁합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저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저도 무효이고 자격 상실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부정선거 일어났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한 세력 일당을 전다 처벌해가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다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선거법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는 수사를 적극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고 또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도 반대 못한다. 영되고 이제 저는 그 대목에다 하나 붙이자면 당선하고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뭐 태블릿 PC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3자 뇌물로 거은 것이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과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문제는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떳떳하게 국민 앞에서 그 심판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적어도 이 문제만큼 내가 내 명운을 걸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동훈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야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국정원 발표 나오자마자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된다.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은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느냐.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박근혜 예, 선거부정 대목까지 예, 저거 헌법 1조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든요. 사실 헌법 1조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조금 돌려서 예, 예. 이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는 증거는 없습니까? 저는 그 정당하고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 모르고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법관에서 그 뭐 의미 없다고 각하시켜버리고 기각시켜버리고 예, 그러지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이익의 카르텔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민이 제기를 했어요. 그 제기한 것을 한나라당은 취하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국민은 취하를 안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 받았는데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해버렸어요. 심지어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완전히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판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개표 과정에 수개표를 안 했습니다. 수개표를 안 한 과정은 뭡니까? 이 투표지를 매수를 하기는 개수를 해야 된다, 반드시. 개수를 안 하면 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도 중앙선관위가 그 개표 매뉴얼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개표, 그 다음에 개표 관리 요령이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 자체에서 백매목금 하지 마라. 자동으로 기계가 계산하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백매목금 안 했습니다. 그럼 딴 거에 홈표가 들어갈 수도 있는 뭐가 들어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뭡니까? 개표 위원들이 개수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완전히 그 부정선거임이 드러났는데 그 판결문에는 어떠냐? 다 했는 걸로 해놨습니다. 내부 공문에는 안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부 공문 집행은 안 했는 걸로 했는데 판결문은 다 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법원이 썩은 거 예,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 이용훈 그 대법원장. 대법원장 되기 전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용훈 씨가 예요. 대법원장이 제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예, 그 피고 참관인으로 갔어요. 참관인 피고 변호사로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허위 준비 서면을 제출했어요. 아 그래요? 예, 허위 준비 서면을 제출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그 증거가 있나 없는가를 확인하고 증거 있는 것만 인용해야 되거든요. 증거 없는 것도 다 인용해 버렸어요.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완전 사기 판결을 이용훈이가 잘못 낸 거를? 아 당연하지요. 범죄예요, 범죄야. 그거 언제 저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놈의 자식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증거 다 있습니다. 증거 없으면 이 방송하면 저 못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친구여서 예. 그 친구 그랬을까? 아이고. 어? 친구도 이제 못 믿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 댓글이 예. 저더러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라고 막 댓글이 막 서너 개 계속 직접 쓰는데. 부르면 좋지요. 그런데 뭐 박주현 변호사도 용산에 가서 실무자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브리핑을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하는데 이용 도둑놈이 아직 도둑놈이라고 저 판정대가 아닙니다. 이거 한창전 위원장의 일방적인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나면 그러고 싶어요. 대통령은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나라가 없어. 없습니다. 세상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몇 개월을 외국에서 살아봤습니다만 예. 대한민국 사람만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복잡해. 정말 복잡한데 이런 데서 대통령 속된 말을 해먹기라는 게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예. 누구 장단을 춤을 춰야 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오래 살다가 보면 정치자금 하는 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더 흠결이 조금씩 있을 수 다 있단 흠결이 말이에요.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돈은 못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아주 윤석열 씨가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흠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몰라 지금 부정선거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좀 웃긴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냥 소위 말 정치적 길로틴에 갖다 집어넣을 정도만큼 그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 솔직한 말로 대통령이 예. 이 부정선거 이것만 잘 질서 잡고 영웅되죠. 질서 잡으면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의 완전 그럼 시작이고 영웅이 되죠. 예, 영웅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나. 그 길로 안 가는 거 보면은 그 운명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내가 흔히 하는 얘기가 어디서 간접적으로 합니다. 인간이 어떻든 간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어느 딱 포인트에 섰단 말이야. 포인트를 섰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야. 탁 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못 쓰잖아요. 못 씁니다. 근데 일단 딱 서가지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때 자기가 정확한 역사의 방향에 맞는 판단과 행동을 했을 경우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되죠. 지금 그 시점이 왔습니다. 딱 그 시점에. 그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쓰면 병신 이런다. 이제 그 시점이 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애석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중앙선관위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그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요. 여야 다 만나고 또 이런 걸 풀어주고 이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간 정치 간에 이런 사고가 생기면 또 중간에 중재 역할도 해주고 제가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도 알게 됐고 됐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해보니 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 이거를 국정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하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영웅의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한 길로 가구나. 국정원의 국정원장은 훌륭한 거 아니요? 지금 국정원장은 진짜 제가 볼 적에는 20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현재 한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를 던져줬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빨리 읽고 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여당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나. 지금 여당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은 내년에 250석도 얻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화가 났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쉽게 그것을 벌려 가지고 저는 그 집권당이 150석 근처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는 최상입니다. 최상입니다. 너무 맞습니다. 올라가면 건방져. 너무 올라가면 또 건방지는 거예요. 또 파쇼 정권이 되고 독재 정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할 때는 야당을 만나서 저는 150석이 제일 좋은데요. 하도 지금 엉망이라서 지금 민주당이 해놓은 뭡니까?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개정 발의가 통과되고 아니습니까? 노란 봉투법을 포함해서. 그런 걸 전 해소하려면 국민들이 250석을 만들어주면 그걸 일시에 4년 만에 다 뜯어 고쳐가지고 원대복귀 시킬 수 있고 250석 된다는 상상을 하지 마시죠. 국민들이 단결이 어느 정도 됐다 해결된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년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윤석열 씨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생애 최대의 결단을 내려서 해서 하면 149석만 해요. 150은 넘지 않게. 그래야만 자신이 있으면서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이요. 자기 당 사람보다 반대당 사람 화이트하우스 불러가고 맨날 밥 먹고 설득하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설득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지금처럼 하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도 원칙은 그랬는데 스스로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관계자도 이 방송 봅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그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가지고 예. 항상 그 보내면 일자가 있다 딱 없어지고 하니까 예, 예. 그 양반이 보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누군가 봐요. 예. 근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 아직 남았습니다. 예, 아직 있다. 그러나 시간은 짧아요. 시간 짧습니다. 예. 지금 이거를 만약에 내년 연초에 부정선거를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요. 국민들이 또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질서정연하게 알려주고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예, 예. 지금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뭐 내각제 개헌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다 나오겠죠. 예.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상 사회주의화 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무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자유우파들이 생각하는 뭐 528을 거룩하게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런 예. 헌법 개정도 그것도 올 수가 윤석열이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올 수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예, 예. 그러면 보따리져가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뇌 끝에 자기의 역사적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단히 짧다. 짧습니다. 예. 예. 요만큼 오늘 하고 이 다음에 또 예, 내일 또 한번 나와주세요. 계속 이 선거 이거 고맙습니다. 끝날 때가니. 예. 예.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늦게 와가지고 원래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좀 처음 늦게 오느라고 왔습니다. 차가 느려져서 30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적당한 시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만 예, 해요. 알았습니다. 예. 예? 여기서 그래야 우리가 권위가 쓰지. 예. 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